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어제 미국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외국인 수급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 재미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나가는 거는 사실 불가피해 보이죠. 하지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 금리가 3% 중반까지 가야지만 증권과 채권의 손바뀜이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눈길을 끌었었던 핫플레이어는 간만에 상기해보는 단어죠. 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핫플레이어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한 달 만에 1,00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가자. 네, 가상화폐의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2주 만에 30%가 올랐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600만 원대였는데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이 코인 시장에 다시 강한 상승세가 이제 감지되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투기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올랐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동성이 현재는 죽어버렸는데 이 코인 시장에 글로벌 금융사와 기관 등 거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톰슨 로이터의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 400여 명 중 5분의 1인 20%가 올해 가상화폐 트레이딩 개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도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내부 승인을 마쳤고 이 록펠러가의 벤록 펀드도 가상화폐 업체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1만 달러 이하로 비트코인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문 중 92%가 매수 주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도 좀 물어보니까 어제 오늘 들어서 거래량이 확실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보도들이 어제부터 잇따르니까 오늘 오전장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었던 곳들이 반짝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되돌림 현상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들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코인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아무래도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죠.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 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적으로 집계가 되느냐, 그래서 상장사들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런 간접적인 영향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반짝하는 건 아니야. 이 거래량이 장기적으로 늘어나서 상장사 실적에도 잡히는 게 맞아. 이런 경계감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연말 큰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도 오는 6월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7월에 G10이 가상화폐 최초 규제안이 나올 때까지는 강한 코인 시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미지수라고 그렇게 입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규제 흐름까지 짚으면서 관련 주가 흐름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주목할 핫플레이어들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점찍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보죠. 이 한민협연구원은 현대로템을, 최현구 과장은 사무학 콘덴서를, 이범상 과장은 바이로메드를, 추장훈 대리는 신세계를, 이재용 대표는 클리오 이렇게 5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은 이범상 메리츠종금증권 과장 연결해서 내일 핫플레이어 선정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이로메드 하락세였는데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네요. 상승 계속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시기일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시장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우리는 항상 상기시켜야 하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코스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 헬스케어 섹터에는 당연히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벤처펀드라든가 연기금의 대기 수급대가 좀 되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바이로메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MSCI 지수 편입 불발, 그리고 바이오 섹터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에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로메드의 당뇨병성 심장병성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최대 매출이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레포트까지 있었습니다.
바이로메드의 가장 주요한 파이프라인인 VM202 DPN과 PAD는 이미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이오섹터 안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향후에 VM202의 기술 수출 혹은 판권 계약이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로 21만 원, 오늘 종가도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범상 과장과 내일 시장 뜨겁게 달굴 핫플레이어 만나봤습니다. 내일 시장 기억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네, 코스피 흐름이 부진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죠. 이 글로벌 큰손들이 미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간밤 뉴욕 3대 지수도 1% 넘게 빠졌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채권 금리 어떻게 될지,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내일 우리 증시 흐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하나의 시장이 내리면 반대급부로 다른 시장이 오르는 게 금융시장입니다. 이 증시며 달러 가치며 유가며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골드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팔고 나가면서 지수가 눌림이 나오자 이거 시장 좀 위험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냥 이 종목 모두가 죽는 건 아니니까요. 개별 전략들 저희가 내일도 잘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이 기업들의 실적 확정치가 확인이 되니까요. 또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